자, 이번 시간에는 210페이지죠.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 취득의 소유권 파트에서 정리하는 것은요, 시효 취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유권의 시효 취득, 취득 시효죠.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하는 제도죠. 이것이 우리 민법에는 245조의 1항과 2항이 있는데요. 요 조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먼저 취득시효부터 봐야죠. 자, 취득시효의 일반적인 요건은 211페이지에 보면 취득시효 종류가 두 가지죠. 부동산의 시효 취득하고 동산의 시효 취득을 다 인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245조 1항에 의한 점유부 시효 취득이라고 하고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245조 2항에 있는 등기부 시효 취득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죠. 이렇게 점유부 시효 취득과 등기부 시효 취득이 있다. 그 다음에 동산의 시효 취득은요, 246조 1항에 있는 10년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장기 시효 취득이라 그러고, 일반적으로요. 246조 2항에서는요, 5년간 점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효 취득하는 단기 시효 취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각각 나누고 있죠. 동산의 시효 취득은요, 간단합니다. 당해 동산을 10년간 소유해서 가지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246조 1항. 그 다음에 그 동산을 소유해서 가지고 5년간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 취득하는 단기 시효 취득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의무과실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추가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주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를 10년간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선의무과실이 추가되면 그래요. 5년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동산의 시효 취득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동산의 경우는. 그러면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뭐냐? 부동산의 시효 취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점유부 시효 취득, 등기부 시효 취득의 공통적인 요건을 보면 211페이지에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자, 주체는요. 주체는 사람이면 되죠. 사람이면 됩니다. 따라서 법인도 가능하고요. 물론 자연인도 가능하죠. 다 됩니다. 또 비법인 사람도 가능해요. 비법인 사단도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비법인 사단뿐만 아니라 비법인 재단도 가능하죠. 이렇게요. 다 가능합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객체 대상이죠. 대상. 대상물이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 다 된다 했어요. 다 되는데 여기 부동산 안에서만 보면 자기 소유물도 가능해요. 자기 소유 부동산도 가능해요. 또 토지 일부에 대한 부동산 일부요. 토지 일부의 시효 취득도 가능해요. 자, 토지 일부의 시효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분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경유하면 되니까요. 일부 토지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토지 일부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도 CO치 들어갈 수 있어요. 부동산의 공유 지분. 이것도 CO치 가능해요. 자, 여기에 공유 지분의 CO치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당의 공유물인 토지를 전부를 지배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있을 때 공유 지분권을 CO치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원래는 국유재산은 CO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래 대상이 아니니까. 다만 잡종재산요. 이것은 CO치들 가능합니다. 잡종재산. 뭐 일반재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그죠? 잡종재산. 다만 이 잡종재산이요. 시효 취득이에요. 시효 완성한 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 전 하기 전까지 잡종재산이 있어야 돼요. 성격이.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만약에 잡종재산의 성질이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럴 때는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겠죠. 등기하기 전에 만약에 행정재산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버리면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대상에 조심해야 될 것만 좀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대상물은 제한이 없다. 그죠? 기본적으로. 객체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점유부 시효 취득은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고요. 등기부 시효 취득은 10년간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기산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산점. 자, 20년 또는 10년 기산점 어떻게 산정할 거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는 원칙이요. 역산금지입니다. 원칙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가서 20년 되는 시점을 딱 찍어가지고 나 이때부터 오늘 시 완성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걸 역산금지라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원칙이냐? 요 의미 속에는 점유 개시 시부터 기산점으로 잡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점유 개시 시. 이것을 기산점으로 삼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역산금지의 원칙이라는 의미는 곧 점유 개시 시부터 기산점을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컨대 만약에 현재에게 을이라는 사람이 이때부터 점유를 해서 이렇게 점유했다. 뭐 이게 2년밖에 안 됐다. 라고 하면 앞에 사람 이렇게 해요. A, B, C, D라는 사람이 이렇게 점유 개시해서 이렇게 승계를 이렇게 왔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현재가 여기에요. 2016년 오늘이 여기에요. 오늘 현재 오늘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거슬러 가서 20년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20년이다. 그래서 20년 되는 시점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하면 20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급하는 거죠. 이렇게 역산하는 거죠. 역산. 이게 역산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이렇게 해서 요점이 20년이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해서 20년 이렇게 한 거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0년 안 되니까 뭐예요? 그럼 기산점 뭐예요? 기산점은 그래 기산 개시 시점 이때를 하든가 이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하면 여기가 시완성, 이때부터 하면 여기가 시완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시점. 왜? 개시 시점이 이때니까 D가 개시한 때, C가 개시한 때. 근데 이때 하면은 B가 개시한 때 이때 잡으면 20년 안 되죠. 그죠? 여기가 20년이니까 여기는 18년밖에 안 된다.
여기도 안 되겠죠. 여기는 A가 개시한 때는 여기는 9년밖에 안 된다. 내가 개시한 때는 2년밖에 안 된다. 이래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면 2년.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면 최소한 여기서 잡아야겠네. 그죠? 이렇게. 이게 기산점이다. 왜? 개시한 때로 하라고 했으니까. 개시한 때. 그럼 왜 여기에 D, C 이런 사람 걸 자기 점유 기간을 삼을 수 있냐? 이게 뭐예요? 점유 승계가 있는 데죠. 이게 민법 199조. 그죠? 점유 승계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 을이라는 사람은 전점유자, 점유를 내 점유로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자,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점유 개시 시에 기산점으로 잡아한다. 역산 금지가 원칙이다. 이거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의미를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만 역산 금지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즉 역산 가능하다. 가능한 예가 있다. 그게 어떤 거냐? 이것은요. 어떤 예외냐면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 공간에요.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으로 소유자가 변동이 여기도 소유자, 갑, 여기도 소유자, 갑, 현재 소유자도 갑. 갑이 계속 소유자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도 계속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소유권, 여기 잡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시효 완성이 갑이 소유자일 때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효 완성하는 거죠. 기산점을 여기 잡든 관계없이요. 그죠? 이렇게. 이럴 때는 소유자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역산하더라도 무방하다.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유자 변동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로부터 과거 20년 넘게 계속 소유자가 변동이 없었다 라고 하면 이때는 역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때로부터 다시 20년이 되면, 다시 20년의 시효 요건을 갖추었으면, 요건 갖춘 때는 이 소유자 변동 시점을 기산점을 삼으면 돼요. 소유자 변동 시 이점을 기산점으로 잡을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네요. 시효 완성 후에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요 내용이요. 시효 완성 후에 소유주가 변경된 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어느 시점으로부터 이때가 이제 시효 완성 20년 했어요. 자주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을이라는 사람이 당의 토지를 이렇게 점유를 계속해 왔나요? 그러면 이때가 시효 완성했단 말이에요. 시효 완성 시점이에요. 여기가 20년 요건을 다 갖췄다. 근데 이 시점에 여기에 갑이 소유자 있는데 요 시점에 병이 소유자로 바뀌었다. 병이 소유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 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소유자 달라진 때죠.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때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가 20년이 되더라.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은 계속 을이 점유를 해왔는데 20년간 계속, 즉 병이 소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을한테 가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한테 가서 병이 내 소유물 내놔 나가 이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을이 점유해왔고 이 점유가 을은 소유의사를 가지고 자주 점유,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렇게 계속 점유해왔다면,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 그럼 뭐예요? 이게 2차 시효 완성이 가능하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1차 시효 완성. 그죠? 1차 시효 완성. 여기는 2차 시효 완성.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요. 요것도 인정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때로부터 다시 기산점을 삼아서 20년이 된다면 2차 시효 완성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자, 요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것이 211페이지 걸쳐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요. 기산점이죠. 세 번째는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되죠. 소유 의사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해야 되죠. 자, 20년간 점유를 해왔고요. 자, 20년 기산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기산점하고요. 동시에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점유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죠? 점유 승계. 20년간 만드는 방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사로 점유, 자주로 점유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점유해야 되죠. 평온하게. 그리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됩니다. 공연하게. 자, 이런 점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민법 규정이에요. 우리는 점유권에서요. 자주 점유 추정, 평온 점유 추정, 공연한 점유 추정했죠. 따라서 이것은 전부 다 추정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추정. 공통점이거든요. 자, 우리 교재예요. 212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리얼 동그라미와 미엄 동그라미 있죠? 리얼 동그라미, 미엄 동그라미. 자주 점유 추정, 평온한 점유 추정. 자, 이 추정된다는 건 어디서 나왔죠? 점유의 추정력에서 나옵니다. 이 추정력은 점유의 추정에서 나온다. 추정이 되니까 뭐예요? 이것을 입증할 책임은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때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 입증의 정도가 부정자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악의의 무단 점유임을 이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악의의 무단 점유임을 입증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요. 212페이지에 있어요. 소유여사로 점유하는 내용의 추정은 법률의 기타 법률 요건, 즉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유자가 증명하겠죠. 부정하는 자가. 그렇죠? 그렇게 입증하면 된다. 이게 부정자가 누구냐? 현재의 소유자죠. 현재의 소유자가 부정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사람이 자주점유 추정 이것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하는 방법은 악의 무단 점유임을 입증하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 요건이에요. 볼까요? 특별 요건. 점유부 취득 시효에서 특별 요건은요. 점유를 계속해 와야 되죠. 점유 계속 20년간의
점유를 계속해 와야 되는데 이 점유 계속은 뭐로 해석한다? 그래요. 점유 승계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민법 199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212페이지, 21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어요. 점유자는 20년간의 점유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 점유의 계속 20년이란 것은 점유 승계를 통해서 자기만의 점유 20년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자기의 점유와 합산해서 병합해서 20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점유 계속된 걸로 추정하잖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는요, 반드시 점유부 시효취득에서는 20년간의 자주 평공년 선의로 점유한 자가 뭐 해야 되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갖춰야 됩니다. 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갖추면 이래 되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때 시효 완성자. 완성자는 시효 취득자죠. 이 사람은 현재 점유자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소유권 등기 채권을 갖게 되겠죠. 자, 이 등기 채권은 우리 민법 245조 1항에서 나오는 채권적 채권입니다. 이거 조심해야겠죠.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시효 완성자, 점유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때 등기 청구는 채권 청구입니다. 채권적 청구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 청구를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냐? 상대방은 누구냐? 왜냐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그 상대방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상대방은 우리 법에서 판례가요 이렇게 했네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한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대단히 중요하다. 무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다.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등기부 시효취득의 특유의 요건은 뭐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는 반드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갖춰와야 되는데 요건에 보시면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인하며 또요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한 소유자여야 됩니다.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한 자가 이 점유한 사람이 뭐예요? 소유자 명의를 가지고 있는 명인이어야 되죠. 소유 명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이게 요건이 바로 10년간. 자, 10년간이라는 것은 여기 의미는요. 점유도 10년, 소유 명의도 10년. 요것을 각각 갖춰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된다.
10년간의 점유와 10년간의 소유자 명의, 등기 명의죠. 그래서 요 10년의 의미를 잘 이해해 두셔야겠어요. 점유 기간 10년 뿐만 아니라 등기 기간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도 각각 10년이어야 한다. 이것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점유기간 10년은 점유승계를 통해서, 그렇죠? 199조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죠. 그럼 등기기간 10년은 등기승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되겠죠? 자, 나는, 을이라는 사람, 나는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1년밖에 안 됐다. 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10년간 등기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등기부 수요치를 못하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등기 승계가 2년 된다면, 그러면 등기 승계가 뭔데? 그래,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1년 전에 등기를 했지만, 그전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정이라는 사람이 각각 등기를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그 등기기간이 각각, 예컨대, 정이라는 사람이 7년, 병이라는 사람이 3년, 그리고 내가 1년. 그럼 어떻게 돼요? 11년간의 등기기간이 된 죄죠. 합치면 그죠. 이게 뭐냐? 등기 승계를 한다. 여기 과연 그러면 1년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등기 승계가 1년 된다는 것은 점유 승계와 똑같이요.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존재하는 그 기간을 나의 등기 명의로 존재했던 기간으로 합산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점유기간, 등기기간 각각 10년이라는 것은 점유승계에서 10년, 등기승계에서 10년을 각각 갖추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여사. 여기에 소유여사,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자, 여기에 있는 점유에 관한 요건이 소유여사로 점유할 것, 평온한 점유일 것, 그리고 공연한 점유일 것, 선의 점유일 것, 무과실 점유일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유여사 점유는 자주점유 추정하죠. 평온한 점유 역시 평온한 점유로 추정합니다. 공연한 점유 역시 공연한 점유로 추정하죠. 선의 점유, 선의 점유도 역시 추정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네요. 무과실 점유 추정 않는다. 그러면 요 무과실 점유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시효 완성 주장자가, 시효 완성자죠. 등기부 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람이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겠네요. 여기는 무과실 점유면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소유자의 등기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점유자가, 이런 상태의 점유자가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여기에 소유자 명의인 등기의 존재를 말하는데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때 이 등기, 소유자 명의의 등기란 것은 유효한 등기여도 무방하고 무효인 등기도 무방하다, 불문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유효, 무효 등기 다 불문한다.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것이 여러분 213페이지에 거기에 A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 있습니다. 이게 오죠. 시효취득자 명의로, 즉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존재할 것, 이런 뜻이에요. 이때 등기는 무효인 등기여도 무방하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여기 무효 등기에서 제외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즉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거죠. 등기부 시효취득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무효인 등기. 그게 뭐냐? 바로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 의한 무효 등기요.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상 무효 등기로 판단한 요 등기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있는 모든 등기는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등기부 시효 취득은. 점유부 시효 취득은 가능하죠. 그러나 등기부 시효 취득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요. 무효 등기. 여기서 원래는 등기부 시효 취득 가능하나 여기에 해당되는 등기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뭐 다 됐네요. 그러면 그죠? 내용이요. 이렇게 되면 등기부 시효 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21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요. D 동그라미 보시면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 등기부 시효 취득한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지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등기부 시효 취득의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소유자로 인정된 후에 그 등기가 불법적으로 또는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등기부 시효 취득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대로 보유한다. 따라서 소유권에 존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유부 시효 취득과 등기부 시효 취득의 요건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럴 때 취득 시효 효과는 첫 번째요. 취득 시효의 취득이란 것은 원시 취득이다. 취득 시효에서 취득 권리 소유권 취득이라는 것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다라는 것이에요. 원시 취득이다. 언제부터 그러면 원시 취득이냐?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한 때부터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20년 또는 10년이 완성되면 소유권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취득하는데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 때 그 소유권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요. 부당이득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동안 20년 또는 10년 동안 당의 부동산을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죠? 또 그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20년 전부터 또는 10년 전부터 자기의 소유물을 점유해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겠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요,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점유 개시부터.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소유자로 인정해버리니까 그동안에 사용하는 그 자체가 자기 권리를 자기 스스로 사용하는 거니까 부당이득의 문제도 불법행위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겠죠. 자, 이게 시효 취득의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권리는 취득은 원시 취득의 형태니까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점유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해서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 문제도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십니다.
물론 우리 법 규정에 의해서 시효 취득의 시효 중단, 정지 제도를 중단에 대해서는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무엇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여기에 준용해요. 중단. 또요, 정지도 인정하자는 견해가 다수설이죠.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물론 이 취득시효 한 사람이 그 시효 취득을 포기할 수도 있죠. 시효 이익의 포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시효 취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교재 215페이지는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먼저 215페이지에 그 표를 보시죠. 취득시효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정리한 것입니다. 1번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등기청구권. 시효 취득을 완성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렇게요. 취득시효, 시효취득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시효취득이나 취득시효나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취득시효 또는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하면 시효 완성자는 첫 번째 알아둡시다. 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 기본적으로 점유부 시효취득입니다. 점유부 시효취득을 가지고 보면 시효 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면 소멸시효 걸리냐 하니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채권적인데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는다. 완성자 가지고는 등기청구권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때 이 등기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하냐? 상대방은 그래요.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한테 하면 된다. 보통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는 소유 명의를 가지고 있는 그 명의자한테 하면 되겠죠. 명의인한테 하면 되겠죠. 이 사람한테 등기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요.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만 등기 청구권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면 시효 완성 후에 이렇게요. 이 시점에 시효 완성했다 해볼까요? 이렇게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 토지를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 여기 갑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요.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요. 따라서 만약에 시효 완성 후에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병에게 팔았다. 이렇게 되면 등기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여기엔 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병한테 청구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이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로지 누구한테만 한다? 그래요. 갑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상대방이요. 요거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 갑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다만 요거는 예외가 있죠. 이때부터 소유자로 변경된 이때부터 해가지고 다시 을이라는 사람이 시효 완성, 2차 시효 완성을 했다면 다 변론이다. 그죠? 이렇게 다시 2차 시효 완성했다라고 하면 이때 병이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을이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요거는 가능하겠죠. 물론 이 을이 시효 완성했을 때는 갑이 을한테 토지 반환해라고 할 수도 없고
갑이 을한테 토지 반환 청구 못할 뿐만 아니라 을이 이제까지 사용했던 이득을 부당이득이 됐으니까 반하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시효 완성자의 법적 주의를 보면 첫 번째, 소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럴 때는 이게 안 된다 했죠. 제3자한테 양도한 경우. 그 다음 양갈로 2번, 소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이 앞에서 이렇게 이전되어 오다가 갑한테 이전됐다면 이 사람한테 청구하면 되죠. 그것이 1번이네요. 그 다음에 양갈로 제일 밑에요. 동그라미 2번이네요. 취득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요. 시효 취득자의 종전의 소유자의 법률관계였네요. 종전의 소유자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채무불행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요. 시효 완성, 을이 시효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20년 딱 돼가지고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시효 완성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요. 갑이 병한테 이렇게 처분했다는 것은 이 갑이 잘못한 거 아니죠. 자기 소유권 자기가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갑이 병한테 이 파는 것이요. 을의 갑에 대한 시효 완성을 이루어 등기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후에 팔았다. 이런 경우요. 자, 을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를 한 후에 갑이 병에게 이게 청구했으니까 시효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팔아먹은 거죠. 이렇게 알면서 병에게 처분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갑은 을의 등기 청구권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죠. 따라서 갑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갑은 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을은 여기에 있는 갑한테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이때요. 시효 완성자 을이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 하려고 하면 반드시요. 을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한 후에 그걸 잘 알면서 갑이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을이 등기 청구를 했어. 시효 완성했다고 등기 청구를 했어. 그런데 갑이 의도적으로 팔았을 때 악이 다 알고 있으면서 팔았을 때만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떨 때 한다? 을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 토지 소유자 갑이 처분했을 때 이럴 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 갖추었을 때는 이렇게 갖추었을 때만 인정하는 거야. 이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번 취득시효 완성과 토지 수용 있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자, 시효 완성이 했습니다. 시효 완성 후에 시효 완성자인 을이 등기 명의인 갑에게 등기를 청구한 후에 청구하고 났는데 이 토지가 수용이 되어버렸어요. 국가가 수용했어요. 자, 을은 등기 명의인 갑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야, 나 시효 완성했으니까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고 청구했습니다. 청구하고 난 뒤에 당의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이 되었다. 그러면 국가는요, 수용 당시에 토지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었던 갑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해요. 그럼 이때는요, 이때 을은
을은 갑에 대하여 야, 소유권 등기 가져오는 것 대신에 당신한테 나오는 그 보상금 그것을 나한테 넘겨주세요라서는 할 수 있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도 시효 완성자 을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대신에 보상금을 내가 내한테 나오는 거 내한테 넘겨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요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여기는 1 순서가 있어야 돼. 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한 후에 수용이 되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전할 수 없는 상태, 이행 불능됐을 때, 요때 한해서만 대상 청구권이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런 요건이 전제돼야 된다. 이럴 때만 대상 청구권이 허용된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를 쭉 살펴봤어요. 여기는 교과서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게 요 취득시효예요. 요건과 효과, 그 요건의 의미와 효과, 또 사정 변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했을 때 각각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기타 소유권 취득 원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